처음 귀여했을 때는 1년 수익이 700만 원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 다음 해에는 한 3천만 원 이래 하다가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 연봉 정도는 나오는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왜 안 하실 거죠? 과정이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그건 솔직히 어느 누구도 안 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주문진에서 연승업을 하고 있는 이상민이라고 합니다. 기업이천 하기 전에 현대자동차 협력업체 엔지니어였고요. 친구가 기업이천 교육받으러 가자 그래서 교육 끝나면 추가 모집을 해서 그냥 한 번에 서류 넣는 돼버린 거예요. 서류 작업을 잘했던 것 같은데요. 내가 하고 싶은 것들 거기에서 리스트 뽑고 견적받고 제출하고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잘했던 것 같아요. 배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강원도에 있는 배들은 대부분 노후가 돼가지고 내가 뭔 작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했을 때는 그 배가 받쳐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배를 만들어야 되겠다. 조선소 가서 찾아다니면 내가 발품을 팔았던 거 그게 조금 잘 됐던 것 같아요. 지금. 처음에 이제 어업이라는 게 그냥 막연하게 그냥 배를 타고 나가서 고기를 잡는 게 어업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연승업은 이렇게 하는 거고 통발업은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연승업 속에서도 보면은 그 어떤 연승을 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많이 알게 됐어요. 연승업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낚시의 위주인데 문어 외줄 낚시, 보고주낙 가장 흔한 게 문어 지갈이라 그러죠. 장어도 잡아봤고 오징어도 잡아봤고 화로 유통도 전문적으로 해봤고 낚시를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시기에 따라서 그 시기라고 얘기하는 게 어업인이 되면 치열한 눈치 싸움도 머리 싸움도 해야 돼요. 그 눈치 싸움과 머리 싸움이라는 게 지금 뭐를 잡아오면 값이 좋은 건지 그러니까 4월 5월 되면 광어가 연안에 막 쏟아져서 들어와요. 그때는 이제 광어를 가지고 저장을 해놨다가 아니면 아예 잡지 말고 좀 더 지나고 난 다음에 명절 밑에 한 달 정도 고기 값이 짱짱 올라가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머리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남들 안 하는 거. 황열기 같은 경우 수익성이 어느 정도 좋은가 하면은 사이즈가 좀 좋은 애들 같은 경우에는 한 마리에 14,000원 정도. 때를 잘 만나면 2시간, 3시간에 한 7, 80마리는 금방 잡아요. 짧은 시간에 많은 고기를 잡으니까 수익은 괜찮은 거죠. 엄청나게 컸죠. 이제 한적한 마을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집 한 채를 구매를 하든가 지어가지고 매일 아침 바다를 바라보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하루를 이제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꿈이었어요. 말 그대로 그거는 그냥 꿈인 거고요. 직장 생활 할 때보다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노력한 만큼의 벌어가는 대가인 거고 시간을 얼마나 활용하냐에 따라서 생산고가 나오는 거니까 하루 20시간이 짧다라고 생각 들 때도 있어요. 처음 귀여했을 때는 1년 수익이 700만 원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 다음 해에는 한 3천만 원 이래 하다가 요즘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의 연봉 정도는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노력하기 위해서 처음 귀여해가지고 24시간 중에 바다에 떠 있는 시간이 16시간? 매일 그렇게 살았습니다. 안 할 것 같아요. 왜 안 하실 거죠? 과정이 그게 너무 힘들어요. 1년 하면 통계 작업한 시간이 나와요. 근데 많이 하셨다고 하는 분들이 1년에 700시간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때 1400시간인가 했어요. 그건 솔직히 어느 누구도 안 할 것 같아요. 선택에 대한 후회는 없습니까? 지금은 없어요. 너무 만족해요. 지금은. 내가 쓸 수 있는 거를 최대한 줄이고 바다에 떠 있는 시간이 더 오래 있고 어거지로 버텼습니다. 남들처럼 뭐 어떻게 누가 도와주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옆에 사람하고 보면은 새로운 경쟁자거든요. 물론 나보다 늦게 들어와서 비교 대상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새로운 경쟁자가 한 명이 들어왔다고 사람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막연하게 그렇게 도와주진 않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자기 혼자서 그 방법을 찾으면서 버티는 방법밖에 없어요. 거의 1년을 단독 생활을 했습니다. 좀 안 돼서 지역의 협회 같은 가입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다 보면 전자장비 같은 거 쓰잖아요. 남의 배 가서 전자장비 만지려고 하면은 만지지 마라, 고장 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분들이 못하는 것들을 내가 이제 대신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젖어들고 살면은 그런 문제는 없다고 봐요. 배가 여기밖에 없었어요. 배를 사서 우리 집과 가까운 곳에 가고 싶은데 제가 귀화했을 당시에는 나와 있는 게 강릉시의 주문진에 한 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이거 사가지고 여기 오게 된 거예요.
이 어선을 구매할 당시에 총 들어갔던 비용은 대략 한 4억 정도. 그러니까 허가 구매를 하는데 1억 3천인가 줬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배를 만드는데 사용했죠.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게 현금 1억 정도 가지고 있었어요. 다 투자했어요, 여기다. 그러니까 제 인생을 여기에다 그냥 갈아 넣은 거죠. 이런 기업 창업 과정이 있으니까 융자 받고 배 만들고 허가 구입하고 하라고 해서 이제 그 강원 기업유치원 센터에서 알려줘가지고 하게 됐어요. 지금 이보다 더 큰 배를 하고 싶어요. 한 대만 구입한 게 아니라 2대, 3대 해가지고 기업화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근해 나가서 대게도 잡아보고 싶고 오징어만도 전문적으로도 잡아보고 싶고 해보고 싶은 것들은 좀 많이 있어요. 이제 컨설팅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보면 어떤 거를 해야 되겠다 가치관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없어요. 근데 남의 얘기만 듣고 계속 왔다 갔다 이러다 보니까 어떤 자기만의 주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업을 할 것이냐가 아니라 어떤 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그거를 결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귀여를 하고 싶다 하시면 성공했던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보다 실패를 하셨던 분들을 만나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귀여를 하게 되면은 뭐 하던 사람이었고 내 능력이 어땠고 이거는 다 필요 없어지게 돼요. 첫 사회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나보다 잘 하시는 분들하고 분명히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은 본인도 노력한 만큼의 어떤 그런 경지에 올라가니까 시간이 약이다. 남들보다 늦다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조바심을 내는데 편안하게 어업 생활을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유치원을 꿈꾸시는 분들 도전하세요. 바다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화이팅!